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희와 함께 코인 시장 안의 분위기와 이슈들 함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지난주에 결국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다시 한번 펼쳐냈습니다. 다만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 10만 8천 달러에 지속적으로 저항에 맞닿으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시원하게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10만 8천 달러 부근에서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안에 우리가 주목해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부터 지수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시가총액 일단은 주말 사이보다는 소폭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3조 3천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어제 대비해서는 20% 정도 좀 급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현물 ETF 상황은 어떨지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14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쪽에서는 쭉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의 강력한 신뢰 형성과 함께 현물 가격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어줄 만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의 현물 ETF 매수 유입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고점 돌파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현재 시각 기준으로 주요 종목들의 가격 동향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비트코인 오늘 오전 시간으로 10만 8천 달러 선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0만 7,6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라는 내용 지난주에 함께 확인해 본 바가 있었는데요. 이 주말 사이에는 비트코인의 고래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도 이 매도에 함께 가담을 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현재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매크로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고 있는 코인 시장인데 매크로 쪽의 지표들 사실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이 유동성 증가와 함께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오늘 1.4% 정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2,4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000달러 재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기관들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은 2,500달러 이상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진 않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0.2%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 2.18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외 종목들의 동향들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요 종목들 일단은 혼조세로 진행이 되고 있죠. 도지코인과 에이다는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BNB나 솔라나 그리고 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 미국 증시에서 나오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주목을 하시면서 비트코인의 신고가 돌파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미증시가 먼저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코인 시장까지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일단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다음 장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좀 하락세를 이어갔었던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는 다시금 5만 원 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전일 대비 4% 증가로 시가총액 10개 종목들 안에서는 가장 가파른 상승세가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소폭의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체인링크나 스텔라루멘, 수이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오늘 버추어 프로토콜 2% 정도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슈 자체는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 패러다임 캐피털이 242만 달러어치의 버추어 프로토콜을 거래소로 입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보통은 매도에 대한 사인으로 풀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하방의 압력이 강해지죠. 다만 현재 가격은 2% 정도 반등 흐름이고요. 그리고 레버파이 같은 경우도 오늘 빗썸에서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폭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파이 관련 프로토콜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BNB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폭의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0.3%대 하락하고 있는데 맥스웰 업그레이드가 완료됐다라고 하는데요. 네트워크상에서의 추가적인 유동성 증가와 함께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과 주요 종목들 저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점검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코인시장 안의 주요 전략들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점검해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작도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공부를 해봤는데 이번 주는 이평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전에서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선 긋는 작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었을 내용 중 하나인 이동평균선,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고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바로 이동평균선이 뭔지부터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종가의 평균을 계산해서 선으로 표현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일정 기간 동안의 종가 평균을 계산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N일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N일간, 며칠간. 이 이동평균선이 예로부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20, 60, 120, 240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순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드렸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일 말고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5일간의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본다면은 이 종가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일부터 2일, 3일, 4일, 5일 동안의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순으로 100원씩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1일간의 이동평균선의 종가를 딱 찍고, 종가를 찍는 게 아니라 1일에서 5일까지의 100원에서부터 200, 300, 400, 50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거를 다 더합니다. 100원 더하기 200. 300, 그 다음에 300에 300 더하면 600, 600에 400 더하면 1000, 1000에서 500 더하면은 1500이에요. 그럼 1일부터 5일까지의 가격의 종가의 합이 1,500이에요. 근데 이동평균선은 종가의 평균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럼 1,500에다가 5일간 나누기 5를 합니다. 그럼 5일간의 종가의 평균의 합이 300이에요, 300. 근데 1의 1에서부터 5일까지는 100원씩 올랐다는 전제를 하니까 6일 차에 또 100원이 올라 600원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1일에서부터 5일까지의 계산을 했으니까 다시 하나를 늘려가지고 2일에서부터 6일까지의 평균의 계산을 합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500의 평균의 합이었던 300인데 그럼 300에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300에 점이 찍히고 얘는 얼마야? 200에서부터 300, 400, 500, 600까지죠. 그럼 이걸 더해보면 또 얼마냐? 200에서 300 더하면은 500이고요. 500에서 400 더하면 900, 900에서 500 더하면은 1,400, 1,400에서 600 더하면 2,000이네요. 그럼 이 평가의 합은 400이겠죠? 그럼 300에다가 점 찍고 400에다 점을 찍고 그거를 연결을 하는 선을 긋는다면은 이게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동평균선을 통해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사용을 할 건데 자, 이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주가는 평균 흐름이라는 게 진행이 되고요. 이 평균 흐름이란 거는 추세 추종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 추세 추종이란 건 뭐냐? 말 그대로 추세를 추종한다라는 얘기예요. 추세를 따라간다. 여러분들 상승 추세에서 매수를 해라. 하락 추세에서 매수를 하라고는 안 해요. 왜? 상승 추세는 저점을 올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점을 올릴 때 우리는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지 저점을 내릴 때, 고점을 내릴 때 매수를 하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은 이 추세 추종 전략에서 현재 추세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어느 구간의 저점 구간인지 눌림 구간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럼 이 이동평균선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어 왔냐? 자, 1920년에서 미국과 일본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40에서 60년대 리차드 이제 돈체인이라는 사람과 조세비 그랜빌, 이전에 그랜빌 매도 법칙, 매수 법칙, 1법칙에서 4법칙 설명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그랜빌 매수와 매도 법칙을 만드신 분인데 이 두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1980년대 기술이 발전을 해요. 컴퓨터가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기본 이동평균선인 MA, SMA라고 부르는 기본적인 이동평균선 외에도 EMA, 그다음에 WMA 등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의 이동평균선들과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의 개념을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의 개념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000년대 제일 최근 역사에 들어와서는 이동평균선만을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닌 보조지표라든가 다른 개념들을 도입을 해서 복합 전략적인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동평균선의 역사 이후 우리는 이동평균선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일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이에요. 말 그대로죠. 이제 심플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가지고 단순 이동평균선.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을 이제 지표에서 넣으시거나 제일 기본적으로 봤을 때 MA 혹은 SAMA라고 부르는 단순 이동평균선을 주로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 이동평균선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해요.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특정 기간의 종가를 단순한 평균값을 구한다라는 얘기이겠고요. 이거 이외에 다른 두 가지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는 EMA와 가중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는 WMA가 있는데 둘 다 비슷비슷해요. 최근 값을 더욱더 평균을 구할 때 우리는 평균치를 구했는데 이 지수 이동이라든가 가중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을 대입을 할 때 이전보다 최근 거를 더욱더 높게 반영을 해요. 1에서 5까지라고 보면은 이게 각각 20%씩 5개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맨 이전 거는 10%, 그 다음이 12%, 그 다음이 14, 16, 18 이런 식으로 높아져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즉슨 최근치의 가격이 더욱더 빨리 반영이 되고 그 말은 이동평균선이 이런 단순 이동평균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지수 이동평균, 가중 이동평균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단순 이동평균선의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이 저학년 공부를 해야 고학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듯이 여러분들은 이 단순 이동평균선 위주로 보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거는 이 단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 이후와 나중에 있을 강의에서는 이 단순 이동평균선을 마스터하시는 것을 목표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뭐냐?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이 이동평균선의 크로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동평균선의 크로스는 전통적으로 아까 1920년도에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첫 도입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동평균선의 크로스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크로스란 게 뭐냐? 간단해요. 크로스, 교차. 선들 간의 이 교차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골든크로스는 뭐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방으로 돌파를 하는 것을 골든크로스라고 하고요. 상승 시그널, 상승 신호의 형태로서 얘기를 합니다. 데드크로스라는 건 뭐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방으로 돌파를 하는 거예요. 즉 하방으로 이탈난다는 얘기겠고 하방으로의 시그널, 하락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그랜벨의 매도 법칙에서 2법칙, 3법칙에서 적용이 됐었던 이동평균선의 이탈 이후 복귀, 이동평균선에서의 반등 등등과 같이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가격이 멈추거나 반등하는 경우 지지받았다.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저항을 받아주거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저항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동평균선에서는 명확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목표가라든가 아니면은 진입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럼 이동평균선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배열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제가 제일 보편적으로 설정을 할 때 20, 그 다음에 60, 20, 60, 120, 240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왜 20이고 60이고 120이고 240이 있느냐? 한 달간을 20일로 표현을 해요. 왜?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제일 보편화되었었고 주식시장에서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하였기 때문에 주식 날짜 기준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럼 한 달 날짜 30일 아닌가요? 왜 20일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주식은 평일만 개장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은 쉬죠. 그럼 한 달을 28일
4주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주말 쉬니까 8일 빼면은 20일이에요. 따라서 22동평균선이 한 달간의 추세를 나타낸다. 즉 단기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3달 곱한 거 60일 추세, 중기 추세고요. 20일에 6배 곱한 반년 추세, 중장기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240 같은 경우에는 365일이지만 360으로 계산을 해서 장기 추세라고 봅니다. 물론 20, 60, 120, 240 이외에도 52동평균선이라든가 102동평균선, 202동평균선을 기준으로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리는 20, 60, 120, 240 이외에도 50, 100, 202동평균선을 적용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2동평균선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신 색깔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보았을 때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순으로 완벽한 정배열의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정배열일 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가격이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동평균선의 배열 형태를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이 상승 추세, 저점 높여주고 고점 높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살 때 하락 추세에서 사지 말고 상승 추세에서 사야 된다 그랬어요. 왜? 상승 추세, 즉 추세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승 추세에서 저점 구간에 사야겠죠. 저점 구간 어디에서 사느냐? 이전에 얘기를 해드렸었던 그랜빌 매수 2법칙과 3법칙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랜빌 매수 2법칙 뭐였죠? 장기 이동평균선이 상승 기울기로 장기간 상승 중일 때 가격이 살짝 이탈하고 복귀를 해 주었을 때 복귀해주고 돌파 지지를 받아주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시그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그랜빌 법칙을 장기 이동평균선이 아닌 단기, 중기, 중장기 이동평균선에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보았을 때 62동평균선 기울기 오랜 시간 동안 상승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럼 62동평균선 살짝 이탈을 해주고 돌파해주고 지지받아주는 이타점 아니면은 이탈하고 지지받아주는 이타점 등등 다 매수 법칙으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동평균선 구간 그랜빌 2법칙 말고 3법칙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3법칙은 뭐였죠? 장기 이동평균선 상승 중일 때 가격이 근처 구간 터치하고 반등 나와주는 구간, 이 구간. 그럼 이동평균선 딱 대입을 하면 어떤 구간이냐? 62동평균선 상승 중일 때 이것도 3법칙으로 봐도 무방해요. 2법칙으로 봐도 무방하고 왜냐하면 종가 기준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꼬리 기준 반등 나와준 이 구간 그랜빌 매수 3법칙 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배열 말고 역배열은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말 그대로예요. 정배열 20, 60, 120, 240 이동평균선 순이었죠. 그럼 역배열은 뭘까요? 정배열을 그냥 거꾸로 뒤집으시면 됩니다. 역배열은 20, 60, 120, 240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수순으로 배열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얘는 뭐다?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을 올리지 않고 낮추는 추세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매수하면 안 된다. 내가 물려있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반등 시그널이 너무 강해가지고 난 단타 칠 거야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 개수가 아닌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역배열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럼 역배열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똑같아요. 그랜빌 매도 법칙 적용하면 됩니다. 매수 2법칙, 3법칙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자,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에요. 급락 나와요. 급락 나오고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패턴 같은 거를 알고 있으면 또 도움이 되겠죠. 제가 저번 주에 강의를 해드렸었던 작도 패턴 어떤 거예요? 삼각 수렴 진행되고 있었어요. 고점 낮추고 저점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점 구간 계속해서 저항 받아주네? 그럼 삼각 수렴에서 고점 저항 받아주는 상승 삼각형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거 언제 진입하라 그랬어요? 하단 추세선에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단 저항 구간 돌파 이후 진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상승 추세선 하단부 이탈하고 가격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단 진입할 구간이 없었던 구간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가격 어떻게 진행이 되냐? 다시 급락 나와줘요. 급락 나와준 이후에 다시 패턴 하나 나옵니다. 어떤 패턴 나오냐? 이중바닥, 쌍바닥 패턴 형성해 줬어요. 얘 어디서 진입하느냐? 고점 구간, 넥라인 구간 돌파를 할 때 진입을 한다. 그럼 넥라인 구간 돌파를 해줍니다. 근데 역배열 구간에서 62동 평균선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그랜빌 매도 2법칙, 3법칙 적용 구간이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진입을 하게 됐더라도 여기에서 윗골이 말아 내리는 영망치형 캔들 패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나오면 뭐다? 여기서는 이 실현을 나가거나 아예 저항 구간이 가까움으로 진입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정배열, 역배열 외에 이동평균선 활용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매매 시그널로서 아까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배웠죠? 그거에 대해서 골든 크로스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뭐였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크로스를 하는데 상방으로 크로스를 해줄 때 골든 크로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인 22동 평균선이 22동 평균선보다 상위 시간봉인 62동 평균선, 중기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해주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을 제가 세로 줄로 표시를 해놨어요. 딱 이 양봉 캔들 등장을 해준 시점이에요. 자, 골든 크로스를 하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타고 가다가 올라갑니다. 22동 평균선 기준으로 또 그랜빌 매수 3법칙 터치를 해주면서 반등 나와준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럼 20과 62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만 기준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장기 이동 평균선인 242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중기 이동 평균선 62동 평균선 골든 크로스, 중장기 122동 평균선 골든 크로스 다 대입이 가능합니다. 다 이 이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는 추세 전환을 얘기하는 전통적인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골든 크로스만 활용을 해도 매매 기법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던 지지 저항선, 그랜빌 매수, 2법칙, 3법칙 적용 모든 이동 평균선에 다 적용이 돼요. 하지만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일 때 신뢰도가 높다. 왜?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눌림받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특정 지지선, 이병평균선을 설정을 합니다. 20이면 20, 60이면 60, 120이면 120, 240이면 242 설정을 하고 가격이 터치를 해줄 때 그랜빌 매수 2법칙, 3법칙 나와주는지 체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동평균선, 저기 이동평균선 종가 기준 이탈하고 복귀했죠? 뭐죠 그러면? 그랜빌 매수 2법칙. 이동평균선 꼬리 기준 터치하고 말아 올리네 그랜빌 3법칙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역배열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급락 나왔어. 급락 나와주고 다시 말아 올려요. V자 반등 나와줬어. 왼쪽 어깨 몸통, 오른쪽 어깨 역회된 숄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역회된 숄더예요. 넥라인 구간 살짝 돌파했는데 어떻게 돼? 그랜빌 매수 2법칙 구간이겠구나. 왜? 이쪽 돌파하고 다시 이탈 나와주네? 아, 여긴 진입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저항 받아주죠? 여기 뭐예요? 그랜빌 매도 3법칙 구간.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양봉이 조금씩 나와주더라도 아, 진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할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목표가를 이런 구간들에다가 이동평균선, 저항선 구간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랜빌 매수, 매도, 2법칙과 3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동평균선의 활용 방법은 더욱더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동평균선은 가격과 회귀 성질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이전에 그랜빌의 매수, 매도 4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가격과 이동평균선이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약한 매수 시그널이다, 매도 시그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평균의 합인데 이 합이 너무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면은 가격과 다시 벌어져요. 이게 뭔 말이냐? 현재 가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매수 평균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을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근데 가격과 이격도가 너무 벌어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너무 큰 수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겠고 너무 큰 수익을 보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팔겠죠.
그러면 매도 심리가 적용이 돼서 군중 심리상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동평균선과 가격은 다시 들러붙겠죠. 즉 회귀 법칙을, 회귀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즉슨 이동평균선과 가격과의 이격도가 너무 벌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와주겠고 반대로 가격이 너무 떨어져 차이나고 있다라면은 반대로 상승을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활용 이후에 어떤 것들을 더욱더 추가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지 좋은 게 어떤 거가 있냐. 일단 내일 강의 영상에서는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지집하고 손절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영상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 오전 9시에 단기 예상 급등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현재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나갔었던 종목들 승률 확인해 보시면 총 승률 90% 이상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방송 끝날 때 설명을 해드리는 관심 종목, 히든 종목 같은 경우 들어오신 분들에게 먼저 선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단타, 스윙 매매 사용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 매매 입법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오전부터 오후까지 현재 비트코인의 시나리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올라간다면은 어디에서 저항을 받을지 내려간다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각각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전부 다 무료이니까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 입장하셔서 신호등 지표도 직접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 저희 방송 전에 먼저 만나보시고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8천 달러 저항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실지 코인 시황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과 비트코인 시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비트코인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뭐 리플 아니면은 뭐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물론 도미넌스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구조 움직임을 따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최근 112K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냐 만약에 선택길에 놓인 입장으로서 현재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4시간봉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일본 기준에서부터 이 길다란 하락 추세선이 진행 중인 모습인데 이 하락 추세선 구간에 상단부를 돌파를 한다는 것은 이전 비트코인 최고점 구간까지의 상승이 나와줄 원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으로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는 4시간봉 기준 이전 캔들 패턴이 터치를 해주고 현재 캔들 패턴 기준으로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단기적인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단기 조정이 나와주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작도적 관점상 전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 주었었던 106.4K 구간까지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108.9K에서 109K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와 전고점 구간, 수평저항선을 돌파를 한다면은 그 다음 전고점 구간인 이 구간 110K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 주거나 최고점 구간인 112K 구간까지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자, 먼저 이동평균선 색깔 이전에 설명드렸었죠.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이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역별인 추세의 모습이나 현재 가격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요. 단기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간에서 시간만 지나가 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을 골든 크로스 해주면서 올라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우리는 급락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구간의 가격이 작도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106.4K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도 기준에서의 전저점, 이동 평균선 관점에서의 240 이동 평균선을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동 평균선의 반향성을 통해 우리는 가격의 형태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보조지표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의미합니다. 단기보다 중기, 중기보다 장기의 순서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 시그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기와 장기 같은 경우에는 하락 시그널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에서는 지금 현재 상승으로의 정배열, 즉 정배열로의 상승 추세 전환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따라서 현재 이 하락 시그널의 형태는 무시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만약에 하락 시그널의 형태가 유효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작도 및 이동 평균선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106.4K까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우리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106.4K 구간의 이탈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108.9K 혹은 109K에 형성돼 있는 가격대 돌파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가격 유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현재 보고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토탈3라는 차트이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자,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 차트이기 때문에 이 차트의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상승을 얘기를 하고요. 가격이 떨어져 준다면은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하락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았을 때 일봉 차트상 기존의 저항을 받아주던 이 저항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돌파가 나와주었느냐? 일봉에서의 보조지표 형태가 상승 기울기로 진행이 되면서 상승 시그널로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인 겁니다. 그럼 이 상승 시그널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이 상단에 존재하고 있는 장기 이동 평균선 저항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알트코인 상승장, 알트코인 불장이 진행이 되려면은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매수 시그널이 나와줘야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높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 그 외 종목들에 대한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만나봐야겠습니다.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경 캐스터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다시금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양 관세 전쟁 지금 7월 9일에 또 어떻게 보면 유예에 대한 기한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서 미국 측에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는 XRP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금 XRP 소송이 사실상 종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리플의 이 갈링하우스 CEO 같은 경우에 교차 항소를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떻게 또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이 중요한 이 일정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경제 지표라든지 혹은 주요 인사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 또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지금 7월 9일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서 지금 시장에서는 관세 관련된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다. 최대 50%까지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제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하는 발언을 했는데 다만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노동절까지 그러니까 9월 1일까지는 관세 유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는데 미국 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관세 관련해서 이전에 4월 달에 이야기가 있었을 때 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관련돼서 어떻게 합의되는지 그리고 나오는 발언들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XRP와 SEC 간의 소송이 곧 종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토레스 판사가 이 항소 합의안 철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제동을 걸었다, 기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XRP 리플의 CEO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체 항소를 철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고요. SEC 또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XRP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점차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85%에서 95%로 가능성이 치솟고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4년간 길었던 법적 공방이었기 때문에 XRP에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7월 3일에 조기 종료가 될 전망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야기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요 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좀 봐야 될 이슈가 FOMC 회의 7월 달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금리 동결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림자 의장 파월의 후임자까지도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이 좀 중요하겠죠. 6월 30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일단 보스틱 연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7월 1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7월 1일, 7월 3일, 7월 계속해서 좀 고용 지표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연준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를 내리지 못하는 부분, 연준이 많이 보는 부분이 고용과 물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 그리고 ISM PM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혹은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들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과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되는 일정들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꼭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점검해봤던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볼 공략 코인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 끝자락에 소개를 해드리는 관심 종목, 그다음에 히든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했었고 어떤 수익률이 발생을 했었는지 리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관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전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V, 퍼치펭귄, 슈퍼워크 등등의 종목을 진입을 했었고요. 각각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설명을 해드렸었던 비트코인 SV라는 종목이고요. 먼저 어떤 식으로 진입 관점을 체크를 하게 되었느냐. 먼저 1시간봉 차트에서 쌍바닥 반전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중바닥 패턴, 즉 쌍바닥 패턴이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신호등 지표에서 추세 반전 신호인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신호등 매매 기법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해가지고 진입을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었던, 강의를 해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 쌍바닥, 아니라면은 그랜빌 매수 1법칙 구간, 장기 이동 평균선 긴 시간 동안 하락 중이었다가 돌파를 하고 완만한 기울기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그린빌 매수 1법칙 구간, 여러분들도 이런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상승 반전 패턴 아니면은 매수 진입 포지션 잡는 방법, 이런 강의 내용들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1시간봉에서 작도 패턴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서의 추세 반전 신호를 포착을 하였었고요.
그다음에 1시간봉의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에서 상승 시그널이 적용 중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였었고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진입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느냐? 먼저 이 영상 끝날 때쯤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히든 종목을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아까 제가 이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먼저 선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당 종목의 이제 이름과 진입 가격을 1차와 2차에 나눠서 매직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4차, 5차 목표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진입 이후에 2차 목표가 구간을 터치를 하였고요. 2차 목표가 터치 이후에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와주었었으나 3차 목표가까지는 아쉽게 터치를 하지 못하고 2차 목표가 터치를 한 이후 10.6%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인 퍼치펭귄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느냐? 신호등 지표에서 매우 강력한 추세라고 볼 수 있는 상승 추세인 이 초록색 구간에서 가격이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자, 패턴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저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박스권 모양의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매우 강한 상승 추세인 초록 구간에서 저점 신호,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상단부 구간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박스권 상단부 구간 돌파하면서 상승으로의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었고요. 그럼 이 신호등 지표만 활용을 하면서 진입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4시간봉에서 상승 시그널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박스 상단 구간의 돌파, 그 이후 폭발 관점을 유지를 하였었고요. 이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SV와 마찬가지로 진입 관점 매집가,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목표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히든 종목,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띡 던져주고 끝내지 않아요. 진입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이후에 가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저의 해당 상승 관점이 유지가 됐는지 아니면 상승 관점이 깨졌는지, 가격이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퍼치펭귄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부근인 21.4원보다 살짝 아래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가격이 떨어져 주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상승 관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된다면은 저는 띡 던져주고 끝내는 게 아닌 수익을 볼 때까지 최대한 디테일하게 모니터링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승 분석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코인이고요. 이전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주목할 만한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코인이에요. 왜 다시 가져오게 되었느냐? 그때 제가 살펴봤었던 상승 관점의 형태가 지금 조금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솔라나 같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요소가 뭐가 있느냐? 자, 먼저 주봉 관점상으로 보았을 때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채널의 형태가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자, 작도 관점에서 이 상승 채널이 진행될 때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 그랬느냐? 저점 하단 추세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 구간이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현재 일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기존에 적용이 되고 있던 작은 단기 하락 추세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었던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을 어제자 기준으로 돌파를 성공을 하였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 기준으로는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도 진입 관점으로서 유효하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으나 현재 캔들 패턴이 이전 캔들 패턴을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형태로 가격이 진행될 요소가 높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이 주봉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면서 하락 추세선 구간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한 시점이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어디냐? 가격이 타고 가서 내려오는 시점, 이 구간대로 가격을 예상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탈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솔라나 같은 경우 일봉 보조 지표상 아직까지 상승 시그널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존재하는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명확한 진입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조정의 형태를 저는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단기 조정의 형태 이후 추세선 구간, 하단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는 구간의 가격대는 19만 5천 원에서 19만 6천 원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전고점, 이 전고점보다 살짝 높은 구간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었었던 수평 저항선이 존재를 합니다. 가로줄 구간. 이 해당 저항선의 가격대는 22만 7,500원이에요. 그럼 22만 7,5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채널 이탈 그리고 이탈 이후 매물대를 형성한 해당 전저점 구간을 손절가로 세팅을 할 겁니다. 그럼 해당 세팅 가격은 17만 5천 원 선이고요. 진입을 하게 된다면 19만 5천 원에서 19만 6천 원 선에서 매집. 목표가 구간은 전고점 구간 저항 받아주는 22만 7,500원. 22만 7,500원을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파동의 되돌림 구간을 예측할 수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지표를 활용을 해서 추가 목표가를 설정을 할 건데 해당 구간이 어디냐? 0.618 구간이 1차 목표가예요.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목표가인 0.75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할 거고요. 해당 구간의 가격대는 24만 원 선입니다. 그럼 24만 원 선 돌파하게 된다면은 파동의 시작점 구간 목표가로 잡아야죠. 해당 구간 가격대 26만 원 선이고요. 그럼 이 솔라나 같은 코인 만약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진 이후에 진입을 하는 코인이라 그랬으니까 현재 관점이 미래로 흘러갔을 때 관점이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해당 관점이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진입가 기준 지금 현재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다? 영상 하단에 올라오는 QR코드 찍고 들어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다. 솔라나 코인 관점 유지되고 있다. 아니면은 관점이 깨졌다. 진입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면 그게 끝나냐? 그거 아니에요. 매일 오전 9시에 급등 예상 종목들 현재까지 누적 승률 90% 이상인 단기 종목들 알려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끝에 공개를 하고 있는 간신 종목들, 히든 종목들 먼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단타, 수익 매매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매매 기법, 심지어 주식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자료들 PDF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VOD까지 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 진입하고 어디에서 입절을 해야 될지, 손절가는 어디에다 설정을 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주식, 코인 매매하실 때 어떻게 매매하셨어요? 지인들 리플이 좋다더라, 얼마 간다더라,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코인 어디에서 얼마 간다더라 하셔서 지금까지 매수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작도 관점,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관점들 전부 다 PDF 파일, VOD까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지인 매매 그만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매매도 해보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볼 코인들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에 입장하셔서요.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방송 외 시간에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오전에 올라오는 급등주까지도 꼭 체크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의 도움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매크로 쪽 지표들 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매일매일 코인 시장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 보시죠. 오늘 준비한 소식 저희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